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선관위 이놈들의 하는 짓이 배추 장사도 이렇게 장사는 안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까지 비리에 가담된 자들 전원 깜빵에 쳐넣고 그동안 국민 혈세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영돈 PD가 제작한 부정선거 방송이 유튜브에 떴습니다. 제목은 긴급 취재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부정선거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긴급 취재 형태로 그 실체를 밝히기로 작정한 것이다. 시의적절한 기획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렇지 않아도 KBS는 공영방송답지 못하게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계엄의 기원이라는 부정선거 세력 옹호 방송을 띄워올렸다. 그래도 모자란다고 생각한 것 같다. 지금껏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을 대변했습니다.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극우 세력의 음모론에 자극받은 사람들일 뿐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 자극받은 나머지 계엄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KBS만이 아니다. MBC는 부정선거 세력을 향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에 국민과 싸워나가겠다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모든 뉴스는 부정선거 세력 중심으로 전달됩니다. JTBC와 MBC는 가짜 거짓 허위보도 선두 경쟁 중입니다. 그 뒤를 YTN, KBS, SBS 순으로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팩트에 목말라 하는 국민은 유튜브로 몰립니다. 이어 스카이데일리의 단독으로 나온 사전투표소 CCTV에 대한 소식을 소상하게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한 시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했다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양모 김모 씨에게 범죄가 입증되지 못했다며 지난달 21일 일제히 무죄를 선고 승리했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한 행정복지센터와 읍사무소, 문화원 등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개된 장소인데다 별도의 출입 금지 표시가 없었고 주택에 비해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 공정선거 감시 CCTV 설치 시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준용해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장소인데다 객관적 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쉽게 침입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노태하 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있던 2022년 3월 24일 대법원은 영업주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단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단정하고 긴급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뒤 서둘러 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병으로 투병하는 환자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사업체를 영위하는 모범 시민들까지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생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따랐다.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경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메라에 녹음 기능이 있더라도 음성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일부 식별된 음성도 경찰이 대화 당사자들을 불러 확인하고 복원한 것이기에 나머지는 여전히 식별이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음성을 얻을 생각이었다면 마이크 부분에 테이프 라벨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통상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 기간에 출입 인원을 세어 집계하고자 했다면 녹음 녹화 파일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성삼 변호사가 피고인 양 씨, 유승수 변호사는 김 씨의 변론을 각각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심각한 좌경화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심적인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도둑을 잡으랬더니 신고자를 구속하는 이 정부가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인가라며 내 나이가 70세가 넘었고 신분이 뚜렷한 데다 자영업 사업체와 집이 있는 사람인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했다.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례 등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지만 여론의 등 떠밀리듯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수사했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명시법령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 채용할 때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채용점검위원회를 꾸려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채용 점검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채용점검 절차를 실시했지만 각 시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은 아예 점검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관위 이제 어떡하냐, 이제 몰래 밤중에 들어가서 조작표도 못 집어넣겠다. 간첩단 체포를 좀 더 명확하게 보도하지 못하는 스카이데일리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러니 더욱 국민 불신해소 차원에서라도 선관위의 특별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상 감독입니다. 갑작스런 고열과 기침,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급성 폐렴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에 직원들 급여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결국 폐렴을 만났습니다. 제가 걸린 폐렴은 진균성 폐렴이며 일명 아스페르길루스 폐렴이랍니다.
외부 감염으로 생기는 병으로 기침, 구토, 고열, 폐기능 저하 등 치명적인 병으로 입원 후 현재까지 진균포자 항생제 집중 치료 중입니다. 매일 맞으며 악으로 깡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정성산TV 후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성산TV 영광의 과정이겠죠?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가열차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